트럼프 대통령 핵시설을 초토화시켰고 이란의 지도부를 대부분 제거했다라는 말을 이어가면서 미국과 본인의 위대함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란의 위협을 종식시킬 수 있는 문턱에 서 있다. 조금 더 공격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입장. 군사 목표를 곧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곧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어제는 했습니다. 종전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 주말 기습, 공습을 할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함께 살펴보죠. 자, 중앙일보 보시면 트럼프의 연설을 두고 주말 사이에 이란을 기습하기 위한 기만 전술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 내 미 지금 철강 기업 공격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제 기대했던 종전 선언 없었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추가적으로 대규모 공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공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두 가능한 시나리오고 종전 선언 자체는 없었지만 어제 연설에서 종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2, 3주 동안에 미국의 이란을 에게 최대 타격을 하겠다. 그 군사 목표를 곧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곧 말입니다. 얘기했던 거는 승리를 하면 종전이 되니까요. 네. 승리가 조금 남아 있으니까 베트남 전쟁도 몇 년, 이라크 전쟁도 몇 년, 2차 세계대전도 몇 년 걸렸는데 지금 33일 이란 전쟁인데 너무 조급하게 언제 전쟁 끝나나 이야기하지 말아라. 연설 말미에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의 그 발전소 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 유예를 선언했는데 그 시한이 4월 6일까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주말 아니면 주말을 지나서 다시 대규모 이란 공세를 시작할 가능성은 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힌트를 줬던 전쟁 스케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란 외무부 장관 아바스 아라그치가 이야기했죠. 지상군 투입하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저는 그들이 감히 그런 짓을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인명피해가 그들을 기다릴 것이니까요. 이전에 이란 대통령도 그러면 다들 군복 입고 불타 죽는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은 피해를 보셨잖아요. 그 외교장관이 경고하면서 조기 경보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지상전에서는 우리가 이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해봐라.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고 미군 인명피해가 이렇게 증가하면은 과연 계속 전쟁을 미국이 할 수 있을까? 이란 입장에서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협박을 해도 그다지 크게 놀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에 기습 공습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과거 사례들을 보고 판단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픽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4월 1일 어제 연설했죠. 미국 시각으로. 그리고 금요일은 미국의 장이 쉽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휴장을 하게 되고 마두로 생포, 하메네이 폭살의 경우에도 모두 주말 토요일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란을 신석기 시대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터라서 혹시 이번 주말에 토요일에 공격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김현수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기습이라고 하는 것은 군에 이제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생각하지 못한 시간과 생각하지 못한 장소에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기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마두로는 토요일 날, 그리고 이제 하메네이 폭사한 것도 토요일 날 다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장소도 하르그 섬 아니면은 호르무즈 섬, 그것도 다 나와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때리는 것이 그게 무슨 기습이냐,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2, 3주 내에 계속해서 더 때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이란이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또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안 나오면 하는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날짜가 언제예요? 대한민국 시간으로 4월 7일 9시.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9시 거의 다 돼가죠? 그렇죠. 9시죠. 그러니까 딱
나흘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나흘 동안에 여기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때리겠다고 하는데 그 때리는 데를 어디를 때리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주로 군사시설을 때리고 그다음에 군수 공장들을 다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군사력의 잠재력을 다 없애면서 초점을 줬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회적 인프라에 때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적 인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량, 그다음에 철도, 그다음에 댐, 그리고 이제 그 원자력, 죄송합니다. 그 발전소,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시설이거든요. 네. 그 요걸 이제 순서대로 때리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때리는 것이 그런 이제 이 산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제강소나 철강소 때리고 교량 때리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전력, 댐 때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아마 에너지 시설 때리지 않겠냐. 이 순서대로 가게 될 텐데 이걸 한꺼번에 때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란이 어떻게 적응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점점 늘려 나가게 될 거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공격을 하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지상전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앵커님 질문하신 것은 토요일 날 혹시 지상전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상전 하는 것은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고 하르그 섬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초입구에 있는 섬 점령할 수 있어요. 그럼 점령해서 얼마나 거기를 점령하고 있죠? 며칠? 한번 보세요. 하르그 섬 같은 경우는 이란 본토로부터 24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네. 그 말이 의미는 설령 거기에 공정부대가 2,000명이 들어가서 점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란의 본토로부터 포병 공격으로 미사일이 필요 없어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포병 공격으로 때리면 결국은 거기에 보석의 왕관이라고 하는 원유 저장소 다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 있는 2,000명 어떻게 되죠? 왜 그러냐면 그 섬이 굉장히 크고 무슨 뭐 이렇게 숨을 곳이 많고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데 네. 그거 여의도 7배밖에 안 되는 조그만 섬이에요.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7개 초입부에 있는 호르무즈 섬 호르무즈 해협에 초입구에 있는 7개 섬도 설령 여기에 상륙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얼마 동안 거기에 상륙을 하죠. 그래서 그냥 가서 폭격을 하고 때릴 수는 있어도 지상군을 예를 들어서 그게 뭐 해병대든 또는 공정작전이든 이게 들어가서 작전을 하는 것은 미국이 큰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그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 대해서 강압을 하기 위해서 좋은 협상안을 가져오라는 강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위를 하고 실제로 사회적 인프라를 공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SNS에 10초짜리 영상을 올렸는데 이란 내 최대 교량을 폭파시키는 교량이 폭파되는 영상을 어제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검은 연기가 치솟는 교량의 모습 보이시죠?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서부 지역을 잇는 이란에서 가장 큰 다리라고 합니다. 사망자도 2명이나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2명이 발생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란의 최대 다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곧 더 많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글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공격적인 메시지가 SNS에 나왔습니다. 최병 위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앞으로 2, 3주간 보다 아주 강력한 그 공격을 해서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는 하는 것의 예고편이죠. 네. 자,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건데 글쎄 이제 저기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만약에 이란이 협상에서 제대로 된 그 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이제 그 공격 수위를 높여서 뭐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 하르그 섬 공격까지도 가겠다 뭐 이런 걸로 보이는데 자 그런데 이란은 그럼 가만히 있느냐고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이제 보복 공격을 지금 그 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협상은 협상대로 별개의 트랙으로 전개가 되고 이쪽에 여전히 공격과 방어는 그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 뭐 결국 그런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는 거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네. 제가 보건대는 저렇게 교량을 파괴할 수는 있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뭐 하르그 섬을 장악한다든가 또는 지상전으로 들어간다든가 그건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 이후에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네네. 미국이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얘기하고 저 예고편은 그야말로 예고편에 불과하고 본편에는
본편 상영은 안 될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은 위험용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늘쯤에 저 교량 파괴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 같은 게 또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네. 그렇게 되면 뭐 위협은 계속할 수 있겠지만 아마 그 본인이 예고했듯이 정말 석기 시대로 돌리는 일은 그러면 미국도 그만한 정도의 그 부담을 안아야 되거든요. 지방선거 앞두고 그게 중간선거 앞두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그냥 위협용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가 전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